어느 날 잊고 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오랜 세월 잊고 지낸 어느 사랑에 관한 것이거나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리던 어느 시절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득한 시간 속을 잠시 걸어보게 됩니다. 김금희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밤 그렇게 흰 가지를 보고 있는데 바람이 불었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소리들이 연상되었다. 기대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의식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저절로 소멸했다가 다시금 떠오르던 어떤 것들이 사랑이 발생했다 믿었던 어느 여름날의 기억.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입니다. 은경은 어느 날 다큐멘터리 PD로부터 기우성에 대해 인터뷰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기우성은 정치권에서 활동했으나 지금은 행방불명된 정치 논객으로 은경과는 몇 해 전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좀 특이한데요.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해 여름 기우성과 나는 한 노교수의 종택에서 처음 만났다. 정년 퇴임을 하고 명예교수로 있던 그가 그간 자기 문중의 수건사업이었던 족보를 정리하기 위해 방학 동안 우리를 고용한 것이었다. 나는 한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과에서 추천받았고 기호성은 교수와 친분이 있었다. 경기도 광주의 고택에서 지루한 족보 정리 작업을 하며 방학을 보내게 된 은경과 기호성. 둘은 평일에는 손발을 맞춰 함께 일을 하고 주말이면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모란시장을 걸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은경은 기호성에 대해 그가 교수가 걱정하듯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는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이라크에 갈 거라는 그의 계획과 중고차를 사려는 자신의 계획에 접점이 없어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묶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우리가 모란시장을 걷는 시간은 조금씩 길어졌고 나는 푸성귀며 고기며 생선과 화초가 뒤섞인 시장 어딘가에서 자주 웃었고 사랑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사랑의 발생. 그의 여름은 은경이 느끼기에 발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날들이었고 그렇게 불타오르기보다는 은근하고 꾸준한 긴장 속에서 사랑은 두 사람의 주변을 서성이고 주저하다가 어느 순간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이런 은경과 기호성 사이를 오가던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강선. 은경과 기호성이 고택에서 만난 강선은 교수의 큰 손녀입니다. 유학을 준비 중이라는 강선은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대놓고 무안을 주고 할머니의 음식이 지겹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강선의 모습이 은경에게는 거북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우면서도 귀엽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선의 성격이 소설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미워할 수만은 없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은경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강선인데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그렇습니다. 어느 저녁 일을 마친 기호성과 은경 그리고 강선이 함께 천변으로 나가 피자를 먹으며 휴식을 취할 때의 일입니다. 다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화제로 몇 마디 나누고 각자 생각에 잠겼는데 강선이 나란히 앉은 나와 기호성 편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눈빛 좀 봐라고 중얼거렸다. 언니를 보는 기오빠의 눈빛에 사랑이 가득해. 강선의 말은 은경에게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사랑의 발생 앞에서 은경을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것 또한 강선입니다. 강선은 내가 없는 동안 기호성과 천변에서 캠핑을 했다고 전했다. 저녁까지 텐트를 쳤나 보구나 했더니 집에 들어왔다가 여전히 더워 자기가 다시 천변으로 갔고 어쩌다 보니 밤이 새어 새벽이 되어 있었다고. 뭐 할 게 있었어? 응, 아주 딥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자 내 안에 무언가가 기우뚱하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 누가 보면 교수님한테 걱정 들으려고. 언니, 그 밤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밤새 우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
평소에 좋아하는 바닐라 콘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녹아서 손등으로 물이 뚝뚝 떨어져 내릴 때까지 몇 입 먹지 못했다. 훗날 은경과 기호성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기호성은 강선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은 남았고 그건 강선에 관한 것이었다. 기호성은 자기도 세부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뿐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 일을 마치고 1년이나 지나서였는데 강선은 여전히 고택에 머물고 있었다고. 미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것 같았어. 그랬구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호성은 어딘가 좀 불안한 애였어 라고 말했다. 나는 불안하고 잡고 있던 담배를 손가락으로 쳐서 쟤를 떨궜는데 그런 기호성의 평가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페파로니에서 왔다는 강선의 말로 시작된 그 여름에서 오늘까지의 동선을 희미하게 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냥 강선이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 같던데. 누구를? 기호성이 물었다. 뭘 기다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혼자 자꾸자꾸 뭔가를 기다리고 싶어하는 사람. 은경에게 강선의 이미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쩐지 그 무언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강선이 갖고 있는 불안과 우울도 사실은 거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그건 강선뿐 아니라 누구나 조금씩은 품고 있는 불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 숨기느냐 숨기지 못하느냐의 작은 차이가 아닐까요? 이 소설의 제목은 무슨 뜻일까요? 천변에서 피자를 먹던 그날 강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느긋하게 앉아서 큰 고니들이 내려앉은 하천을 바라보았다. 여름에 왜 고니가 있지? 그러게요. 겨울 철새 아닌가? 기호성의 말에 내가 동의하는 동안 강선은 말이 없었다. 그래, 넌 어디서 왔니? 기호성이 그렇게 말하며 물수제비를 떴고 조약돌은 얼마 안가 잠겨버렸다. 페퍼로니에서 왔어. 강선이 피자 박스를 구겨잡으며 말했다. 그러자 우리는 웃었는데 강선이 웃을 일이 아니라 자기는 한국에 돌아와 애들이 자꾸 그렇게 물어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페퍼로니 피자는 강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페퍼로니에서 왔다는 강선의 이야기는 훗날 기호성에 의해 이렇게 변주됩니다. 점령군, 단체 사람들이 자주 가던 식당에 이라키는 파병 결정을 듣고 그렇게 말했다. 너희가 점령군으로 온다면 우리는 너희를 쏠지도 몰라. 그렇게 겨우 이틀 머문 바그다드의 2004년 7월을 기호성은 길게 복귀하지 않고 한 꼬마 도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테이블 위에 놓았던 담배를 한 꼬마가 훔쳐지고 달아난 것이었다. 기호성은 꼬마를 따라갔는데 그건 담배가 아깝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도둑질로라도 이라크에서의 자신을 일별해준 누군가를 애타게 쫓아가 본 것에 불과했다. 그런 열이 없는 기호성의 추적을 눈치챘는지 꼬마가 담장 너머로 훌쩍 넘어간 뒤 더는 달아나지 않고 대치하면서 기호성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압력들이 생겨난 그는 당황했고 꼬마가 재차 묻고 나서야 페퍼로니에서 왔어라고 답을 했다고 했다. 페퍼로니가 뭐였는데요? 함께 출연한 게스트가 묻자 그는 글쎄요 하더니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결국 아무 데서도 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했다. 페퍼로니에서 왔다는 말, 그 말은 의미를 알 것 같으면서도 뭐라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말입니다. 다만 소설 속의 문장들을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해 볼 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문장들이요. 새벽에 문득 깨서 강선을 바라보면 걔는 아주 무방비로 잠이 들어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나는 저 몸에 무엇이 찾아들면 강선이 되나 하고 생각했다. 창호를 바른 문으로 어느 순간 들어선 빛에 아침이 시작되듯 찬 공기에 콧속이 열리고 창공이 높아지면 불현듯 여름이 종료되듯 사람에게도 그가 사람이게 하는 시작점이 있을까? 우리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어떤 특별한 시작점이 있지 않을까요?
기우성이 이라크에서 소년의 물음에 페퍼로니를 떠올렸다는 것은 그의 몸속 어딘가에도 광주 고택에서 보낸 여름이 깊게 스며 있다는 의미는 아닌지, 은경이 그랬듯, 그리고 아마도 강선 또한 그랬을 그 여름의 낮과 밤, 사랑의 발생과 기원, 그 희미한 흔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소설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였습니다.